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말 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반면에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후회도 말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 친구 중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드디어 위키피디아에 조수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형, 잠깐만. 이거 MMM이랑 구도가 너무 똑같은데요? 아니, 이거는 너를 위한 헌정 구도야. 아, 오마지. 구독자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여기는 MMM이 아니라 위키피디아입니다. MMM에서 우리가 주로 문화 트렌드라든지 세계 문화 비교,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라이프 스타일 주제를 다루는데, 자기개발적인 주제는 잘 다루지 않아요. 이 자기개발적인 주제는 우리 채널에서 풀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말을 잘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일단 말을 잘한다는 거는 사회적 평가이기 때문에 패션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동아리에 나가는데 정말 멋있는 제임스 본드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턱시도를 입고 왔다 그러면 옷을 잘 입는다 보기 어렵잖아요. 말을 잘한다는 것도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는 거, 즉 TPO에 맞는 게 말을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자리가 있건 그 자리가 암묵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산다고 했다. 형 그거 진짜 잘하잖아요. 우리 모임에서 자주 있는 일이야. 대신 밥을 사면 돼. 자랑을 할 때 밥을 사라. 뭐 이런 것도 말을 잘하는 거에 한 스킬이 될 수 있고. 그렇네. 협상을 하는 자리다. 그러면 상대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내가 얻어내는 것을 충분히 얻어내고 상대편도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게 해주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일 것이고. 사실 모든 상황에서 옷을 잘 입는 사람 드문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말을 잘한다는 표현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자기가 잘하고 싶은 말의 종류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돼요. 나는 설득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 또 나는 좀 더 재밌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잘난 척하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정보를 주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뭐 이런 것들 하나를 골라서 트레이닝을 하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말 잘한다는 거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봐. 첫 번째는 그냥 어떻게 말하냐 스킬이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톤으로 얘기하고 어떤 몸짓을 하고 이런 것만 잘하면 일단은 말 잘해 보이잖아. 이거는 훈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연습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승현이 얘기한 대로 아무리 말하는 기술이 좋아도 이 사람이 나한테 전혀 관심 없는 주제를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말 잘한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냥 말 많다는 생각만 들거든. 남이 듣고 싶은 얘기 아니면 남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말 잘하는 더 하나 윗단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훈련보다는 더 고민의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 그리고 우리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의 시간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어쨌거나 말하기도 내가 머릿속에 할 말이 있어야 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컨텐츠를 전달하는 도구가 말이니까 근데 내가 승현을 보면은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머릿속에 할 말 컨텐츠가 잘 정리가 돼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머리가 좋아서도 있지만은 승현만의 방법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접근을 해?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그 IT 업계에서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쓰레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 결과가 나온다. 형편없는 글을 자꾸 읽고 거칠거나 욕설이나 비속어가 많이 있는 말을 자꾸 들으면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말투나 자기 생각도 어느 세월에 그렇게 변해 있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한 게 일본에 있는 대학 학생들이 행사를 하면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저랑 이제 같이 비행기를 탄 분 중에 미술 강의로 되게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영어 강의를 되게 잘하는 분이에요. 한국 분 중에서. 저도 그래 나름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냐면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영어를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준익이 들어가지고 내 강의를 망쳤어. 그 정도로 잘하세요. 승현이가 강연을 망칠 정도로 얼마나 잘하시는 걸까? 너무 이렇게 위압감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한 번도 남한테 이걸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제가 횟집에 가서 사케를 한 잔 사겠으니 비결을 전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이런 건 모르겠고 자기는 100% 국내파고 언어 교환 프로그램도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자기가 유일하게 끊임없이 영어로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서울에서 영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셰익스피어를 1년에 하나씩 원어로 퍼포먼스하는 티어터 그룹이 있대요. 와. 그걸 자기가 12년째 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머릿속에 셰익스피어의 12편의 연극이 통째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Garbage in, garbage out, Shakespeare in, Shakespeare out. 아, 왜 입을 열면 그렇게 멋진 비유법과 그렇게 멋진 위트가 나오냐 하면 이분의 영어 데이터베이스는 셰익스피어 12권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머릿속에 셰익스피어를 집어넣었더니 입에서 셰익스피어가 나오더라. 그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퀄리티는 비례한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인풋이 뭐냐? 저는 인풋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름 지식을 전달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 근데 제일 재미없는 게 뭐예요? 내가 다 아는 내용. 아, 그렇지. 그잖아요. 영국 출신 엄마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엄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웃긴 얘기를 많이 하는 코미디언인데 아이들이랑 있으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안 기쁘대요. 4살짜리 아이는 세상 자체가 신기하기 때문에 엄마 이거 봐요 하고 뭘 자꾸 자기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걔한테는 새로운 게 나는 이미 다 아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내가 이미 아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사람처럼 제일 지루한 사람이 어딨냐. 아, 나 너무 공감하는 게 진짜 재미없는 대화가 누구나 다 아는 뉴스 얘기하는 사람. 뭔가 추가 인사이트도 없고 추가 정보도 없이 누구나 다 읽은 뉴스 얘기할 때 그거 듣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 맞아. 자기가 윗사람이니까 말은 해야겠고. 밑에 다 알고 있는 게 듣고 있는 거야. 중요한 게 남이 모르는 뭔가, 남이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말을 잘한다는 건데 그럼 남이 없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남이 없는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재밌게 들리겠다. 네,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려운 게 뭐냐? 경험부터 가볼게요. 남들이 안 가는 데를 가고 남들이 안 먹는 걸 먹고 남들이 안 하는 여행을 해야 돼. 근데 요즘 반대로 가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소셜미디어의 힘이 세지면서 다 똑같은 데 가서 사진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거기에 갔다 와가지고 한 얘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벌써 2,000번 본 데 가가지고 야, 나 에펠탑 갔다 왔는데 이제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이트를 채우기 위해서 아부다비 사막 갔다 왔죠. 아, 너무 부러운 여행이었어. 그거 하고 만든 듄2 컨텐츠. 경험도 남이 안 한 경험. 뭐 남들은 다 핫한 뭐 베이글을 먹고 있다면 나는 베이글 안 먹고 딴 거 먹고 올래. 이래야지 내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신기하게 들어준다. 그렇네. 지식도 남들 다 보는 시청률 제일 높은 지식쇼 아니면은 남들 다 보는 베스트셀러 책 이런 거를 읽게 되면은 그 내용이 2차, 3차 소화돼가지고 미디어에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오 신기하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돼. 남들 다 보는 지식 채널 중에 탐구 생활도 있다고. 그렇게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 안 보더라고요. 남들 다 안 보는 지식 채널은 위키피디야. 근데 그게 또 나는 남들 다 아는 책은 일단은 내용은 알아야 돼. 그거를 알면서 엑스트라로 가는 게 남이 모르는 지식을 접하는 방법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노력 비례인 거죠. 그렇지. 예, 그거를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남들과 계속 똑같은 짓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바보짓이다. 남들과 똑같은 미디어를 접하면서 다른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바보짓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 제일 어려운 게 인사이트인 것 같아. 인사이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시험 공부도 스터디 그룹에서 모여서 하는 문화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막 인사이트를 공유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제일 날카로운 부분들 다 깎여가지고 다 비슷비슷하게 되거든요. 근데 혼자 책을 읽거나 혼자 공부를 하거나 혼자 사색을 할 때 나오는 인사이트만 나만의 것이잖아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유행하는 거 하지 말고 딴 사람이 안 한 경험하고 베스트셀러 책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남들이 안 읽는 내가 관심 있는 좀 특이한 책도 좀 읽어야 되고 인사이트는 남과 꼭 얘기를 할 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가만 앉아있을 때도 생각을 좀 하는 거. 그리고 인사이트는 나 혼자 생각도 많이 하면서 내가 평소에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테크 업계 사람들이 테크 얘기 계속하면 인사이트가 안 나와. 근데 갑자기 뭐 패션 업계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유튜버라든지 그렇지. 그러면 새로운 인사이트가 막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런 지식과 인사이트를 머릿속에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그걸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나중에 뭔가 말을 하다가 아 그때 그거 뭐였지?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지식과 인사이트가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말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굉장히 위키피디아스러운 3단계 문서 관리법이 있어. 나름 괜찮아요. 매일 쓰는 방법이야 이게. 일단 1단계가 뭐냐면은 일단은 빨리 휴대폰 메모장 앱에다가 써놔야 돼. 안 그러면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막 우리 막 술 먹다가도 내가 알잖아. 가끔씩 막 잠깐만 메모를 해놨다고 이게. 일단 메모장 앱에다가 그냥 랜덤하게 막 써놔 이거. 2단계는 주기적으로 메모장 앱에 랜덤하게 써놓은 거를 문서로 정리를 해서 옮겨놔.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컴퓨터에서 임시 메모리인 램에서 영구 저장소인 하드드라이브로 옮기는 과정이야 나한테는. 말 잘하는 법에 이제 비유법에 대한 걸 제가 하나 얘기를 하자면 상대편이 알고 있는 거에 비유를 해야지. 상대편이 모르는 거에 비유를 하면은. 다시 할게. 예. 포스트잇에 적은 거를 수첩에 옮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식이나 인사이트를 다 모아놔도 말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3단계는 뭐냐면은 이렇게 1, 2단계에서 잘 모아놓은 정보나 인사이트를 내가 말할 기회가 생겼을 때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가 인사말부터 내가 할 얘기 흐름을 쭉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쓰면서 말을 다듬어가. 이게 적어도 내가 경험하는 가장 좋은 말하기 준비법이고 내가 뭐 위키피디아나 MMA나 다 이 방법을 쓰거든.
형 이런 게 되게 고마운 게 내가 뭐 그런 사람 있죠. 생각하고 입 사이에 필터가 없다. 제가 이제 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를 소개시켜주기 전에 얘기를 해줘요. 아, 이분은 이런 면에서 너랑 만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도록, 근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처음 만난 자리니까 그분 자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생활하고 있는 거에서 좀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분 동안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20분쯤 돼가지고 서로 도움될 수 있는 토픽에 대해서 쓱 얘기를 꺼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요거를 이제 미키 형이 처음에 몇 번 해준 다음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사실은 막 필터 없이 막 내가 생각하는 거 얘기하고 집에 오면은 이불 킥의 시간이 말한 시간보다 4배가 길단 말이에요. 미키 형이 딱 그렇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그대로 하고 나오니까 그 사람도 기분 좋게 나가고 상대편이 기분 좋게 나갔으니까 나도 기분 좋고. 내가 원래 계획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요. 왜 만나려고 했지? 왜 이 사람이 굳이 나를 식사 자리로 초대했지? 아, 이게 바로 일 꺼내기 좀 어색한 사이여서 그런가? 그럼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고 2차를 가자고 하는 것도 예의상 하는 말이니까 거절하고 빨리 집에 와야겠다. 이런 걸 미리 딱 1분만 생각을 하고 가도 이불킥이 80%가 줄어들었다. 맞아. 물론 이제 이 와인이 몇 잔 들어가면 또 이 필터가 딱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 필터를 조금 강화하고 있어요.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한 대로 대화 전에 어젠다 세팅 잘하고 가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결국 그게 준비잖아. 우리가 대화 지금 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또 많이 하는 게 누구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 SNS 한번 들어갔다 오는 거는 너무 좋은 방법이야. 왜냐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대충 알고 가잖아. 대충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만 알고 가도 그 첫 시작이 훨씬 더 부드럽게 가거든. 그게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안 하게 방지해주는 방법이야. 아하. 왜냐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 이 사람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자전거를 좋아하네? 그럼 나는 자전거 얘기부터 하는 거야. 난 몰라도. 그럴 때 이 사람이 당연히 나의 첫인상 훨씬 좋아질 거야. 그게 내가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교적인 자리에서 얘기고, 우리 이제 미키피디아는 직장인분들 많이 보시니까 직장에서 대화는 좀 다른 것 같아. 직장에서 일에 관련된 대화는 크게 4가지 목적 안에 다 들어가. 그 4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정보나 뭐 성과를 알리거나 내가 어떤 뭐 비용, 승인 같은 뭔가를 요청하는 거, 어떤 업무를 내가 누구에게 지시하는 거, 전략이나 방향에 피드백을 주는 거. 물론 직장에서 하는 사교 대화는 다르지만 직장에서는 업무 대화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에서 내가 중요한 뭐 미팅이나 누군가 만났을 때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이 내가 중에 뭔지 거기에 최적화해서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상대편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내용 되게 공감되는데, 아날로그 시대죠.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시대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입구 바로 옆에다가 책장을 딱 놓고 우한 대화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난 이 정도 책은 그래도 읽었다 하는 뭐 총균세 같은 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런 것만 그 입구 옆에다 쫙 꽂아놨었어요. 프랑스 친구들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보는 게 그 사람 입구 옆에 있는 책장을 쫙 보더라고, 제목을.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읽은 책이 뭔지를 머릿속에서 골랐던 것 같아. 그래서 대화를 시작할 때 아니 아예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아, 이 책 재밌게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되게 스무드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네. 요즘 인스타그램 보고 하는 거랑 똑같네, 진짜. 네, 그래서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소개팅 자리 가가지고 처음에 물어볼 거 없으니까 개인적인 것들 많이 물어보면은 이제 상대편 뭐 호구 조사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즉석 만나가지고 연애도 하고 이런 문화가 오래된 유럽 문화에서는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마지막 즐겁게 봤던 영화 뭐예요? 찾는 거야. 뭔가 자기가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거를. 음악은 누구 좋아해요? 그러다 뭐가 딱 걸려. 그렇지. 대박, 나도 그 밴드 진짜 좋아하는데 That's my favorite band 이러면서 이제 둘이 같이 레코드 샵 가서 듣고 있다가 이제 500일에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걸리는 게 없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죠? 익명의 파편화된 개인들이 만나는 사회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취미,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선상에서 대화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많은 준비와 고민을 거쳐서 실제 말하기 시간이 왔어. 어떤 거를 승현은 제일 신경을 써? 제가 아담 그랜트 아시죠? 그 아담 그랜트라는 작가가 쓴 아담 그랜트도 저희가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아니라 탐구생활에서요. 저희 그분도 이제 뭐 강의하고 책 쓰고 이런 분이니까 다 좀 어린 시절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의 어린 시절을 저도 보면서 많이 반성했는데 로직 분리라고 불러요. 분리가 원래 그 학폭 학생들 말하잖아요. 자기가 논리 발달이 남들보다 조금 빨랐던 이유로 그걸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논리 갑질을 되게 많이 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논리 갑질을 3가지로 뜯어봤대요. 논리 갑질의 3요소 3P가 있더라는 거예요. 3P 하나가 preach, 설교. 네,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다 알면 네가 잘못된 거를 깨달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드는 거. prosecute, 검사가 누군가를 피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네 잘못이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이게 네 잘못이잖아 하고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이 비방을 돌리는 일. 3번째는 politicking, 정치를 하듯이 야야 쟤 왕따 시키자, 야 쟤 우리 편이야, 내 편.
야, 쟤 비겁하지 않냐? 이런 것들. 근데 인간의 대화를 잘 뜯어보면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파괴적인 3P에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 근데 이 3P는 정말 인간적 발전에 도움도 안 되고 인간관계 망치는 지름길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을 뜯어보면 이 3P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P를 다 없애면 어떻게 되냐? 여기부터 이제 제 해석이에요. 이 3P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저도 이제 이 글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내 얘기네?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저는 폴리티킹은 안 해요. 근데 나머지 2P, 프로세큐. 저것 때문에 그래. 저게 잘못됐어. 지적질하고 가르치려 드는 거는 나는 정말 고등학생 때 심지어 선생님한테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미국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독일 황제 윌리엄이 그러면 독일 사람인데 왜 윌리엄이라고 불러요? 비레름이라고 그래야지.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따지고 엄청 짜증나는 애였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공백이 생겨. 그래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인사이트, 지식, 경험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는 거 있고 좋다. 그리고 나머지 공백은 남의 말 듣는 데 쓰고 그래서 3P를 걷어내는 순간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옆에 친구도 생기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근데 이게 3P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아담 그랜트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방심하면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익명 인터넷 게시판이나 답글 보면 3P가 엄청 많잖아. 다 3P죠. 다. 왜냐면 이건 내 얼굴과 이름을 가리고 하니까 그게 막 나오는 거지 이제는. 그게 가장 파괴적이고 피곤하고 인간관계에 도움 안 되는 거는 그렇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댓글창 보면은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3P를 걷어내는 필터를 점점 강화시키는 게 저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 30분에 한 번이라도 잠깐 내가 3P 하고 있나? 내가 지금 가르치려 들고 있구나. 오케이. 톤 다운. 내가 지금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겠네. 톤 다운. 네, 요거가 되게 중요해요. 너무 좋네. 내가 지금 이거 듣고 또 생각나는 게 인간관계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정석이라고 불리는 책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잖아. 그 책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딱 이거더라고. 남이랑 논쟁해서 좋을 게 없다는 거야. 논쟁을 해서 이 사람이 설득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그냥 이 사람 자존심만 나는 엄청 건들 뿐이라는 거야. 내가 공감되지 않는 의견이 나오면은 바로 반응하지 말고 여기서라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게 적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결국 인간관계론 책의 핵심 요약이거든. 그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 몇 번 인용한 탈레랑이라는 현대 외교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그 사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의 기본은 다른 나라의 얼굴이 붉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망신을 주면은 자존심을 되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국가 간의 자존심을 되찾는 방법은 옛날엔 대체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는 것이 외교의 제일 어떻게 보면 목적이니까. 외교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가족 생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해. 자존심 괜히 건드려봤자 도움될 게 없어. 근데 이제 지금 한 얘기는 내가 할 말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이야기인데 많은 직장인분들이 겪는 또 반대되는 상황은 내가 할 말을 잘 못하는 게 스트레스인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내가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불킥이 아니라 나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나는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할 말을 할 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려면은 일단은 내 생각, 내 의견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남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 생각을 좀 자신 있게 말하는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만큼 내 논리랑 내 스토리의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대화가 끝났을 때 정말 이거 좋은 대화였다라고 느끼는 대화 또는 어디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어디 컨퍼런스에 갔는데 정말 저 컨퍼런스 좋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은 대화란 내가 대화에 들어갔을 때와 대화에서 나왔을 때 생각이 다르면 좋은 대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든지 자기가 이기거나 자기가 압도적인 어떤 스피킹 타임을 가지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딴 친구들한테 1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1이 잘못됐는지 뭔지 몰라요. 그냥 1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대화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1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내가 3P를 참았어요. 그래서 그 공백이 생겼어요. 머릿속에 여유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1이 아니라 7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7이네. 오 대박. 이렇게 했을 때 나도 전에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얻은 게 있고 상대편도 나를 설득했으니까 기분이 좋고 그래서 요게 제가 생각할 때 양광이 다 즐거워하는 말의 습관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사람 특히 어른이 3P를 먼저 포기해줘야 된다. 왜냐면은 어른이 3P를 하고 있으면 대화가 그냥 한 방향으로 가게 안 되니까. 한 방향으로 가고 이제 상대편은 이제 계속 긁으니까. 쌍방향으로 거부하지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그 왜 한국의 젊은 직장인들이 회식 싫어하나 했을 때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오히려 대화를 나도 못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한 경험과 지식과 인사이트를 담아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대화가 뭐 누구와의 대화가 됐든 즐겁지 않나. 너무 공감되는 게 일화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승현처럼 굉장히 또 말을 잘하는 친구랑 한번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둘이 토론을 했어. 굉장히 건강하고 즐거운 토론이었어. 근데 내가 논리가 부족해서 탈탈 털렸어. 그 말은 승현 말한 대로 내가 되게 많은 거를 얻고 나온 거야. 그만큼 내 머릿속에다가. 근데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계속 그 다음 며칠 동안은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뭔지 알지? 내가 그때 이런 논리를 더 냈으면 내가 이거 이겼는데 그 생각만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친구랑 얼마 후에 또 만났어. 나는 이제 라운드 2 준비를 이제 딱 논리부자라고 갔다고. 근데 이제 그 주제를 다시 꺼냈어. 얘가 뭐라는 줄 알아? 야, 내가 그때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며칠 동안 계속 이 생각만 한 중요한 주제였는데 이 친구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대화였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거기서 얘랑 이기고 졌냐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거기서 추가로 얻고 나온 것만 내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고 아까 말한 3단계 문서법으로 문서에 잘 정리해 놓으면은 그러면 나는 그게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자꾸 내가 대결 구도로 가져가려니까 그 다음에 이걸 더 꺼내게 되는 거라고. 제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올렸는데 댓글 중에 하나가 야, 저 조승현이라는 사람도 어렸을 때 고집 세가지고 왕따 좀 많이 당했겠다. 울 뻔했어 그거 보고.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게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기 좋아하고 막 책인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비극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읽었어. 너무 재밌어. 뭐 새로운 영화를 봤어.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요런 저랑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뭐 하나에 꽂히면 딴 거에 관심이 없어. 내가 너한테 그거 많이 경험해. 형이 뭘 얘기했는데 그냥 하던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 원래 대화라는 거는 그러다가 딴 사람이 딴 얘기하면은 그 사람 토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그렇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흐지부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내가 어떤 토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딴 사람이 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쪽에 쏠린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토픽이 넓은 공간대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내가 한 얘기를 이어서 했겠지.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예전에 이제 어떻게 하면 꼰대 대화 안 할까라는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우리가 A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난 이거 너무 할 얘기가 많아. 나는 얘기할 때 내 머릿속에서 나 다음에 뭔 얘기할지 생각하고 있어. 그러다가 대화가 B 주제로 넘어갔어. 그러면 나도 이거 입 다물고 B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부장님들 중에서 다시 A 꺼내는 분들 너무 많거든. 조심해야 돼 우리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마지막으로는 누구랑 언제 대화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3P를 비우고 이제 공간이 생기고 거기를 색다른 경험으로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좋은 대화 상대는 형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안 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 모두 다 좋은 상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생각을 가지게 된 다음에 오토바이에 정말 열중하고 있는 친구, 저는 오토바이 전혀 모르니까 그 친구한테 오토바이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즐거워지더라. 왜냐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랑 말을 할래 그럼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말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 한 경험과 노하우로 머리를 채워야 된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게 즐거워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네. 그리고 그런 대화 자리가 끝나면은 그냥 혼자서 스스로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갖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거지. 어저께 자랑을 좀 덜 할걸. 후회를 너무 할 필요는 없지만은 스스로 좀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서 이렇게 좀 다르게 접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에 근데 내가 말실수를 진짜 했다 그럴 때는 꼭 연락해서 사과하는 거는 꼭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조승현 작가님을 모시고 말 잘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애매해.